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차의 좀 숨은 히스토리를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되게 좀 비운의 차예요. 오. 이 차량이 사실은 그 당시에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네. 사실 네. 한 달 전인가요? 네, 한 달 전쯤에 볼트 EUV 영상에서 찾아뵀었던 렉스라고 합니다. 아, 네네. 저기,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신 지역 정도만? 네네, 네. 27살이고 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댓글이 되게 극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제 영상 중에 거의 역대급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네. 아이고, 극찬을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일반인 분들 중에서 좀 수준이 매우 높으신 차주님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이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7년식 더뉴 아베오 세단 차량이고요. 네. 외관 색상은 건그레이라는 그레이 색상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LS라고 있는 트림이었고요. 네. 이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L, LS, LT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었는데 수동은 LS까지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 옵션이었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보이는 이제 마이링크, 그다음에 스마트 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컬러 디스플레이, 컬러는 아니고 이제 정보가 나오는 한글 디스플레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한 가지 들어가 있고요. 네. 원래는 이제 외관에 16인치 휠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다른 휠로 바꿔놓은 상태라서 그때 촬영했었던 볼트 EUV랑 얘랑 휠을 서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랑 썬루프만 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유 기간이 신차로 뽑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 차는 제가 신차는 아니었고 올해 1월 달쯤에 중고로 제가 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 소유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네요, 그쵸? 네, 한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8만 킬로는 8만 700 정도 키로수는 탔고요. 네, 차주님께서 그러면 차를 가지고 와서 네. 몇 정도 탔다 보면 될까요? 제가 한 3천 정도 탄 것 같습니다. 3천 정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 어떤 거를 타셨는지라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일단은, 네. 그리고 제가 제 거의 나이만큼 차를 타봤는데 이제 좀 나열을 하자면 한 70% 정도가 쉐보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현대 두 대, 르노 삼성 2대, 그 다음에 기아가 2대, 그 다음에 이제 네. 정도 탔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네. 이 차 지금 볼트를 타시다가 이제 기추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볼트를 타다가 기추.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사실은 제가 좀 사연이 있었던 게 이 차를 제가 신차를 구매를 하고 싶었었던 차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물론 제가 세단을 좋아하진 않아서 해치백 수동을 제가 갖고 싶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때 제가 트랙스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때 제 소망했었던 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트랙스 스파크 아베오 이 세대를 제가 소유를 하는 게 사실 그때는 제가 꿈이었거든요. 되게 나이 어렸을 때 약간 엄청난 쉐슬랍이었었던 시절 얘기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있다가 이제 이 차가 매물로 올라왔는데 네. 사실 워낙 독특한 차기도 하고 그나마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수동은 좀 수요가 있는데 세단 수요가 거의 없어요. 세단도 오토는 그나마 나가는데 수동은 선택 비율도 굉장히 적었고 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도 다 해치백을 구매를 해서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러나 갈까 했는데 이게 부산에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여행 겸 한번 차나 보러 갔다 오자 해서 보고 그래 이런 차가 있었구나 했는데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 차가 계속 눈에 아른거렸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가져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마음을 먹고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야, 뭐 고민하는 차량 없었죠? 그냥 무조건 예, 그쵸. 이 차밖에 없었죠. 이 차밖에 네,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근데 세단 처음 찍어봐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구형 아베오도 그렇고 신형 아베오도 그렇고 이제 수동 선택 비율 같은 경우는 해치백 쪽이 뭐 수동을 많이 선택을 하진 않으시지만 해치백 쪽이 훨씬 많기도 하고 그렇죠. 개체수도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주머니 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이기 때문에 비인기 차종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토와 수동을 선택하신 거는 사실은 네. 이제 뭐 운전 재미가 제일 크긴 하죠. 운전 그리고, 재미가. 이 차에서 수동을 선택해야지 이 차는 사실은 거의 모든 면을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차의 좀 숨은 히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되게 좀 비운의 차예요. 이 차량이 사실은 그 당시에 현대에서 지금도 걸작으로 약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라는 너무나 강력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구형 아베오는 그 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펑카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네. 아반떼 스포츠가 나온 이후로 이 아베오에 있었던 수요를 아반떼 스포츠가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더 개체수가 없어졌죠. 네. 자, 그러면 뭐 세단을 선택하신 거는 선택지가 없었기도 했었고 어. 사실은 그러고 여태까지 해치백 종류를 되게 많이 타봤기도 했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토스카 수동을 잠깐 탔었는데 네. 아 세단을 이래서 사람들이 세단을 타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껴서 세단은 과연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해서 이 차를 또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세단은 어떨까 해서. 네. 자, 그렇다면은 등급 같은 경우는 L, LS, LT인데 LT는 사실상 뭐 수동이 없어서 아예 선택지가 없었고요. LS로 해서 네, 이제 구매를 했다. 맞습니다. L도 네. 있지 않았을까요? L은 있었는데 네. L은 일단 핸들 리모컨도 빠지고 정말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차는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거의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차만 딱 주는 그런 옵션 구성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하고 그래도 네. 한 LS는 가야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제가 이 차를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네. 이제 그나마 거의 옵션이 없는 차이지만 저는 이 스마트 키랑 이 마이링크 옵션이 되게 편한 게 그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옛날 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최신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러네요. 네, 그게 좋아서 사실은 이 차가 마음에 들었던 게 좀 커요. 야, 작업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순정이네요. 네, 순정입니다. 그 대신에 놀랍지도. 유선이죠. 네, 유선이죠. 이 당시에는 무선 카플레이가 아예 없었어요. 네. 자, 그다음 차량 금액인데요. 혹시 얼마에 좀 구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차량을 제가 650 정도에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650이요? 네. 대박. 네. 네. 결제는 혹시 풀할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볼트랑 이 차랑 지금 두 대를 같이 할부를 내고 있어요. 풀할부로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설마 했는데 네. 그렇구나. 이거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사신 게 아니신 거죠? 그때 딜러한테 샀어요. 딜러분한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년에 월 얼마씩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한 2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5년인가요? 4년에 20 정도 나가는 4년에 20 정도. 그때 풀할부는 아니고 조금 돈을 냈어가지고 그 정도 조금 나가는 돈을 좀 네. 냈었다. 사실 뭐 그렇게 금액이 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는 걸로 좀 하고요. 네네. 보험료죠. 얼마 나가나요? 이 차가 지금 캐롯으로 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5만 원 정도, 5에서 6만 원 정도. 자차를 다 넣으신 거죠? 네, 그렇죠. 캐로 타는 것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타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5만 원 정도. 거의 기본료만 내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기본료. 기본료가 4만 원 얼마가 나가고 한 달에 뭐 한 2, 3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200km. 네.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반료, 고급료. 저는 고급료 넣고 있습니다. 고급료. 네. 사실 권장도 고급료죠.
사실은 권장은 그냥 일반유예요. 아, 일반유예요. 이게 되게 좀 독특한 게 네. 이게 보통은 터보차들 같은 경우에는 직분사 GDI 시스템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MPI 이제 멀티포트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간접 분사의 터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사실 권장도 그냥 일반유가 돼 있긴 한데 네, 저는 사실은 웬만한 차를 다 고급유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좀 더 편한 게 있어서 그냥 고급유를 넣고 있습니다. 일반유 넣어보신 적은 없죠? 처음에 갖고 오고 나서 올라오는 길에 한 번 넣었었어요.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아니 네. 그러면 이게 체감이 좀 되나요? 일반유 차이가 나요. 이게 사람들이 GDI만 체감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엔진 필링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좀 있어요. 필링? 네, 필링이 일반유를 넣었을 때랑 이제 고급유를 넣었을 때 어쨌든 차에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ECU가 이 사람이 옥탄가가 좋은 휘발유를 넣었구나 아니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걸 넣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서 출력 제한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이도 나고 연비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딱 느껴지시는구나. 네, 그런 게 자, 그러면 이제 가득 넣는 비용이죠. 네, 만땅 네. 비용 한 얼마 들어가나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완전 가득 넣었을 때는 1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네, 완전 앵코에서 다 풀로 넣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 정도 넣으면? 700km 정도 타는 것 같더라고요. 700킬로 정도? 네, 고급류 기준으로 한 650에서 700 정도 타는 것 700. 같아요. 네. 뭐 차주님 성격상 또 이렇게 막 때려맞는 스타일도 전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밟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번 밟고 싶을 땐 밟을 때는 있는데 보통은 그냥 연비 주행, 정속 주행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연비죠.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 시내 연비는 수동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1, 12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한 20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사실은 제가 정말 이 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게 기어비가 정말 길어요. 그래서 6단에서 100km를 항속을 하면 1200, 130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RPM을. 네네. 이게 정말 연비 특화 세팅의 수동 미션이라 그래서 굉장히 RPM을 낮게 써가지고 항속 연비가 되게 좋습니다. 이야, 대박이네요. 네, 연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차 차량 용도인데요. 네. 거의 뭐 어쩔 때 주로 타시나요? 지금은 사실은 이 차 좀 컨디션 업을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좀 차를 전반적으로 상태를 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일단은 제가 사실은 나중에 제 꿈이자 약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차량을 모으는 게 사실은 제 약간 제 네. 훗날의 먼 미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네. 좀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트렁크 쪽에다 우퍼 같은 거 크게 놓고 약간 스피커 정말 오디오만 정말 세팅하는 그리고 짜세같이 차 딱 만들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차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마음만 있고 이제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런 용도로 일단은 또 이 차를 구매한 것도 있겠네.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펑카로 타다가 이제 펑카로. 만약에 그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스탠스 느낌으로 스탠스 느낌으로. 예, 약간 일본 튜닝 하는 차들처럼 약간 제가 옛날에 또 좋아했었던 차량 중에 하나가 이제 스바루 임프레자라는 차량이 있어갖고 그 차 같은 느낌으로다가 약간 쉐보레에다가.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냥 제 망상이 있습니다. 자, 한 달 유지비인데요. 거진 보니까 아까 한 4-5달 만에 한 3,000km 정도, 그쵸? 그쵸. 거의 한 달에 뭐 주유비로만 하면은 10만 원, 15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타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차주님.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이게 구형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독특했었어요. 이게 헤드램프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약간 옛날 흡사 E클래스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타입이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되게 얌전해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의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전에 아베오에서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바이 계기판이라고 이렇게 생긴 계기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른 쉐보레 차량들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레이아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구형이 이쁘시단 분들이 많은데 제 취향은 신형이에요. 아, 제 취향은 신형입니다. 신형. 그래서 이 차의 네. 신형 외관 디자인은 너무나도 다 예쁘다. 네,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구형이라는 거는 11에서 16년 그냥 네, 맞죠. 맞습니다. 더뉴 맞습니다. 말고요. 그냥 아베오 세단. 네, 맞아요. 이 실내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실내는 어떻다 보면 될까요? 사실은 정말 싸구려예요. 아, 정말 실내는 싸구려. 정말 뭐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생 플라스틱이고 그냥 만지는 모든 부분이 그냥 정말 저렴한 부품이에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앞좌석이 둘 다 원터치 업다운이 되고 네. 이 디자인인데도 앞좌석 원터치고 뒷좌석도 다운까지는 다운까지는? 소가 돼요. 오. 예, 이게 그냥 기능적으로는 충실한 차다. 대신에 디자인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부산에서 처음 탔을 때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는 네. 되게 놀랬던 게 네. 와, 되게 내가 생각했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이런 차에서 날 수가 있구나. 되게 기뻤어요. 약간 차를 타면서 오랜만에 느껴보이는 그런 전율이 생겨서 너무 네. 사실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네. 이 차도 뽑기용 같은 게 존재하나요? 당시에 구매를 했을 때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냉각수 쪽 라인이 좀 취약해요. 이게 냉각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108도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기본 세팅이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냉각수 계통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불량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얘기가 제가 들었기도 했었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뭐 얘기 들어봤던 거는 뭐 2단에서 미션 걸림이 구형에서는 좀 심했는데 신형이 좀 개선됐다 뭐 이 정도는 제가 얘기 들었던 게 있습니다. 튜닝한 거는 없죠. 뭐 소소하게 사이드 미러만 빨간색으로 바꾼 거 그 정도 빼고는 네. 그리고 이제 전조등 LED로 바꿔놓은 거 정도. 전조등.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순정이에요. 휠도 지금 볼트 거랑 바꿔놓은 거. 볼트로 바꿔놓은 거. 네. 시트죠. 네. 이 차의 시트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다들 별로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소유했던 차들 중에서 시트가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이게 그리고 약간 세미버킷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네. 이쪽 옆쪽에 좀 잡아주는 게 있어서 제 체형에는 굉장히 잘 맞아요. 사실은 되게 약간 포근하게 그렇다고 막 진짜 완전 버킷 시트처럼 뭐 타고 내리기 불편하고 막 정말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약간 몸을 잘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라 네,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팔걸이 위치나 각도도 좀 괜찮나요? 왼팔 오른팔이요? 저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를 위해 약간 만들어진 차 같은 느낌이라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조주석 팔걸이는 없네요. 없어요. 네. 자, 혹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되시죠? 제가 170에 한 60kg 정도 나갑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이 차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키가 좀 크신 분이나 덩치가 조금 크신 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한 같아요. 몇 정도요? 한 180 넘어가시고 조금 좀 체형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의 푹신푹신한 시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쉐보레 차들 특성이라서 그렇구나. 네, 시트가 좀 많이 딱딱한 편이에요.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 차의 주행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은 그래서 시트를 많이 바꾸시죠. 이거를 정말 좀 스포츠 용도로 타시는 분들은 뭐 버킷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차 시트를 이식을 한다든지 많이 바꾸시는 편이긴 해요.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네. 보니까 그립감, 보니까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네,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뭔가 좀 순정 핸들이 별로여서 커버를 씌우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저게 있어서 수족냉증이 있어서 손을 많이 시려운 편이라 그래서 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얇은 감이 있어서 얇은 이걸 감이 딱 껴놓으니까 딱 그립감은 좋은 것 같아요. 무게감은 좀 어떠신가요? 무게감은 가벼워요? 적당해요. 가볍지는 않고 네. 그래도 저항이 좀 걸리는 느낌. 그 표현을 하자면 그 초기형 MDPS 그 현대 거보다는 많이 좀 묵직하고 그렇다고 유압식 핸들만큼 무겁지는 않아요. 유효신은 좀 무겁지도 않다. 네. 자, 그렇다면은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 핸들 무게감에 있어서 딱 차주님한테는 적당하다라고 보면 네, 되네. 그냥 모든 면에서 있어서는 저한테는 참 안성맞춤인 차 같아요. 안성맞춤은 네. 뉴턴했을 때의 회전 반경인데요. 주차할 때라든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이 차 급수에 맞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차값에. 네. 이건 준준형이죠? 요거 소형입니다. 소형이에요? 네, 소형이에요. 직진입니다. 직진나요? 예. 네. 네.
아, 소형이었어요? 네, 소형이에요. 아, 소형인데 문이 4개네요, 그쵸? 네, 그쵸. 아, 네. 아, 그렇구나. 이제 뒷자리도 넓은데 준중형 같은데. 소형 세단이구나. 생각보다는 뒷자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아. 근데 소형이라는 거 감안하고 탔을 때는 그냥 납득할 정도 공간이 그니까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준중형을 쓰면, 좀 작은 것 같은데? 하는데, 소형이 하니까, 넓은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사실은 편의상황이라고 할 게 정말 없어요. 그쵸. 그나마 이제 아까 더뉴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구형 아베오에서 없었던 뭐 스마트 키라든지 나 LT 옵션 한정으로는 열선 핸들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런 유선으로긴 하지만 스마트폰 미러링을 쓸 수 있는 거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제외하고는 뭐 옵션이 없어요. 그냥 다 없어요. 그냥 없어요. 저거 비상 깜빡이 위치 좀 괜찮나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불편하지 않다. 그냥 가까워서,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볼트 같은 경우에는 막 이쪽에 있어서 좀 그쵸, 멀었는데 그쵸. 예. 얘는 뭐 멀지는 않아서 불편하진 않습니다. 얘가 더 좋은 건데, 그 비상 깜빡 위치. 그렇죠. 위치는 얘가 훨씬 낫죠. 자, 수납 공간인데요. 좌우 밑에 컵홀더. 네, 컵홀더가 미국차답게 개수가 좀 많고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양쪽 옆에 뭐 카드 들어가고 수납함도 있고, 여기도 또 공간이 또 있고, 수납 공간은 되게 요모조모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그러네요.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딱히 불편한 건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사실은 뭐 일단은 콘솔 좋아하시는 분은 콘솔이 없으니까, 센터 콘솔이 없으니까 그런 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스파클인데 지금도 나오나요? 이 물이요? 요거요? 네. 글쎄요. 이거 저희가 이걸 어디서 바꿔놨다. 주유소에서 주유소. 기름 넣고 나서 줘가지고 마셨는데 되게 죄송-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고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스파클이 원래 네, 약간 그 모텔에서 많이. 네.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주유소일 줄은 몰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수납 공간이 있어서 난 불편이 없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저는 되게 편해요. 편하다. 이게 다만은 제가 사실은 현대기아 기준으로 좋아하는 세팅이 i30, i40 이런 정도 하체를 딱 좋아하는데, 그냥 좀 단단하면서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이런 승차감 되게 좋아요. 근데 물렁물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 차는 물렁물렁한 거죠? 아니요, 이거 물렁물렁하진 않아요. 단단한 거죠? 단단한 편이에요. 단단한 건데 혹시나 좀 물렁물렁한 거라고 네. 생각하신 분한테는 좀 별로 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주님께서 이 차 좀 단단한 승차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막 딱딱 그런 미니 쿠퍼 같은 딱딱 느낌은 아니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자면 푸조 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뒷자리도 사람 태워본 적 있죠. 있어요. 뒷자리 승차감은 좀 더 어떻더라 보면 될까요? 제가 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차가 뒷자리가 토션빔이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통통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뭐 컴플레인 받아본 적은 없죠. 뒷자리 사신 분이 이거 왜 이렇게 통통 튀냐, 막 뭐 약간 좀 이런 눈치, 약간. 사실 이 차를 뒷자리를 태우기 위해서 사지는 않아서 사실은 사람을 잠깐 태워본 적은 있었어요. 잠깐 정도는. 근데 그때는 너무 잠깐이라. 알겠습니다. 네. 자, 가속력이죠. 네. 이 차의 가속력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그냥 막 한 제로백 한 8, 9초 정도 나오는 8, 것 9초 같아요. 정도? 네. 좀 부족하다고 좀 느끼시죠? 아닌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느끼시나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충분하다. 대신에 이제 펀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탔던 차들이 막 경차, 막 오래된 차 막 이러다 보니까, 네네. 이 정도면 저한테는 차고 넘죠. 사실. 이 정도면은 혹시 이 정도면- 이 차를 타시면서 네. 꿈속에서 혹시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Y까지는 넘어갔었고, Y? 네, 앞자리 수가 변하는 데까지는 나가긴 했었어요. 200이죠, Y가요? 네, 그렇죠. 계기판상이 220인데 네, 어쨌든 거기까지는 나갔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쥐어짜죠? 네, 아니요. 완전 짜고? RPM은 많이 남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오. 굉장히 기어비가 길어서 엄청 아마 많이 남았던 걸,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남았- 레드존까지는 안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저는
급 생각했을 때는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그래도 거진 조금 과장 못되자면 아반떼 스포츠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제가 스포츠를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트러스가 좀 그쵸. 단단한 것도 좀 한몫하니까. 그쵸, 그쵸. 반대로 제동력은 어떤가요? 브레이크는요? 제동력은 좋은 편이라고는 못 얘기하겠는 게 일단 앞에는 디스크인데 뒤가 드럼이고요. 그래서 드럼이 제동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반복적인 브레이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열받는 것 때문에 조금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게 있어서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냥 일상적인 주행 부분에서는 절대 부족한 면은 없고요. 좀 극한으로 갔을 때는 조금 밀릴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코너링은요? 아유, 저한테는 예술이죠.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저는 네. 제가 원하는 만큼 딱 움직여주는 차를 좋아해서 네. 직결감도 되게 있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이거 세단 치고는 굉장히 좋아. 소형이라 그런가요? 네, 소형이라서 차가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해치백에 비해서는 뒤에가 따라오는 게 조금 둔한 느낌은 있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세팅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네네. 사실 뭐 이 차 뭐 특이사항이 물론 아까 좀 길다, 그쵸?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특이사항은 좀 없죠.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터보차기 때문에 RPM을 굳이 높게 쓸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터보가 터지는 시점으로만 주행을 하고 다니면 네. 사실은 뭐 기어는 사실은 시내에서는 3단 이상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3단, 4단이면 거의 다 커버가 돼요. 3단, 4단이면 네, 3단으로 130까지 해도 뭐 거의 그냥 가는 수준이라 그냥 3, 4단이면 제가 봤을 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정도. 3, 4단이면 네. 5, 6단은 거의 쓸 일이 없다는 건데 생각보다, 그쵸? 그냥 장거리 때 그냥 항속기어 항속 느낌으로 기어라서. 연비 주행할 때 느낌이지 사실은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또 핸드에도 또 크루즈가 또 있어요, 그쵸? 네, 수동인데도 크루즈가 있어서 괜찮네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수동이기 때문에 모드는 딱히 없고요, 그쵸? 네, 없습니다. 엔진은 배기음은 그냥 일반 소형 세단하고 거의 뭐 똑같죠? 비슷하죠? 그렇죠. 뭐 특이사항이 없죠?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RPM 높게 쓰면 약간 엔진에서도 약간 좀 소음이 좀 나잖아요. 네, 엔진 필링감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떤가요? 좀. 그냥 다운사이징 터보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자,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죠? 어떤가요? 소형차에서 기대를 안 하고 들으면 생각보다 되게 좋은 음질이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 게 더뉴 아베오를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이 계시다고 하면 네. 이 순정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꼭 얘기를 하는 게 오디오 데크에서 스피커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오디오 데크에서 출력하는 음질 때문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또 음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데크 차이가 있어서 이게 사제네비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네. 자, 실내 사이즈인데 사실 뭐 뒷자리는 뭐 사람 그죠. 뭐 크게 뭐 바라지 않는 선 안에서는 괜찮고 잠깐 정도는 그러니까 뭐 등받이 각도나 레그룸, 헤드룸은 좀 좁다라 보면 되겠죠, 그렇죠? 헤드룸은 좀 의외인 게 이따가 뒷자리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네. 뒤에 창문이 이 앞에까지 와요. 그래서 사람이 타면 네네. 머리 위로 뒷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개방감이, 그러니까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흡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한 그런. 그러네요. 네, 되게 뒷유리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루프까지. 그래서 뒷자리에 타면 머리 위로 유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헤드룸이 막 엄청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레그룸이 좀 좁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반다리 하면 괜찮겠네요. 양반다리가 될까요? 그런가요? 좀 네. 앞에 체형 있으신 분들이 타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겠다. 네, 뒤로 좀 밀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네네. 자, 2열 폴딩이 되죠? 네, 2열 폴딩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트렁크가 네. 굉장히 넓습니다. 오. 굉장히 넓어요. 이게 한 급 위에 있는 크루즈보다 얘가 더 넓어요. 트렁크 사이즈는.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트렁크가 얘가 더 커요. 네, 이게 세단인데 이 소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보통은 이 차가 많이 팔리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이런 쪽이 많이 팔리거든요. 네.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형 세단을 많이 선호를 하고, 세단이란다, 해치백을 선호를 하고, 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냄새나는 짐이라든지 이제 객석이랑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단을 선호를 많이 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트렁크 공간 되게 넓어요. 그래서 되게 네. 굉장히 넓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저렴하게, 사실은 감가가 정말 심한 차 중에서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도로에 거의 돌아다니지 않아서 희귀한 면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알고 타면 괜찮은 차, 약간 조금 비교를 하자면 2세대 미니 같은 느낌이에요. 그 R56 바디, 그 이제 유명한 N 엔진들, 그 네. 엔진이 올라가 있는 차인데, 그것도 사실 알고 타면은 좀 고질병이 많은 거 제외하고는 괜찮거든요. 네. 약간 이 차도 알고 타면 어떤 부분이 잘 고장이 나고 하는 부분만 알고 타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장점 아닌 장점. 냉각수 말고는 딱히 없잖아요. 근데 그 냉각수가 좀 크죠. 왜냐하면 이제 모르고 타면 바로 오버히트 해버리면 이제 엔진 쪽에 바로 데미지가 오니까, 그러니까 관심 없이 타고, 그리고 이제 냉각 관리 쪽을 신경을 안 쓰고 타면 차가 좀 빨리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를 하시면서 타는 게 좋아요. 그냥 냉각수만 빨리빨리 갈아주면 되는 거죠? 냉각수 부품도 그렇고, 냉각수 라인 자체가 플라스틱 쪽이 아무래도 엔진 열이 좀 많다 보니까 경화가 돼서 새고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쪽 관리가 좀 필요하지 많이 않나. 필요해요. 네. 뭐 장점은 또 있을까요? 그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장점은 이게 약간 되게 혼종이라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개발 당시에 있었을 때는 이제 독일에 오펠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때는 GM 산하에 있었던 브랜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펠이랑 이제 미국에 있는 GM이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들었던 차기 때문에 차가 되게 웃긴 게, 차에서 독일차 감성이 나요. 근데 또 미국 차처럼 항속할 때 또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둘이 상반된 그쵸. 건데, 그게 오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차였던 게, 이때 당시에 나왔던 스파크, 트랙스, 그 다음에 아베오, 이런 차들이 그때 당시에 그 되게 특이한 세팅으로 만들어진 차라서, 저는 사실은 이 세팅을 휘어버린 차를 되게 좋아해요. 이 세팅. 예, 그 사실은 되게 물과 기름처럼 독일과 미국이 약간 짬뽕돼 있는 느낌, 그 느낌의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장점. 장점, 네. 글쎄요, 그 정도.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반대로 단점. 단점은 일단은 유지 보수가 뭐 수입차만큼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팔린 대수 자체가 적어서, 그리고 그래서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나마 트랙스랑 크루즈랑 엔진은 공용으로 써서 부품은 호환은 많이 되는데, 이제 아베오 전용 파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하기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네. 단점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안에 내장 질감이 너무 별로 완전 생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군가 조수석을 태웠을 때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차가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너무 싸구려라. 그래서 그런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확실하게 단점은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단점. 글쎄요, 일단은 그 정도. 그러고 일단은 그 냉각수 관리를 좀 잘해야 돼서, 그게 이제 단점이죠, 아무래도. 냉각수. 네, 냉각수 관리 좀.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라고. 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은 뭐 이런 소재들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소재가 좀 안 좋다. 네,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도 소재가 좀 많이 떨어진다. 저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때문에 차량 선택, 색상, 등급 뭐 등등등. 사실은 하이패스까지는 전차주가 넣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전차주에 대한 그거구나. 네, 그쵸.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이패스 그냥 넣으시지, 약간 그런 정도? 그것도 옵션이었나봐요. 네, 하이패스가 옵션이었었어요. 보통 딜러분은 그냥 달아주지 않나요? 네, 근데 룸미러 하이패스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배선이라든지 그게 달라지니까. 그쵸. 예, 좀
그냥 얼마 안 하는데 그냥 넣으시지 약간 그런 거. 전차주분한테. 네. 아, 진짜 차 진짜 뽑으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넌 그렇죠. 넣지 이 정도. 네, 그냥 이건 넣으시지 약간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차량 가지고 와서 딱 수리하신 거는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네. 수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클러치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클러치 일단 손 봐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션 마운트 쪽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마운트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다른 것도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져오기 직전에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냉각수를 다 그 라디에이터 쪽에서 세 가지로 라디에이터랑 바꾸고 왔어요. 아. 네, 딜러분께서 그때 바꿔주셔가지고 바꾸고 왔어요. 네. 그 정도가 좀 있다. 네네. 자, 뭐 클러치가 안 좋은 거는 뭐 실제로 이제 클러치 밟았을 때 좀 느낀 점이겠죠. 그쵸? 일단 좀 무겁고 일단 네. 클러치 미트 시점이 되게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클러치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저 미션 저 마운트는 약간 진동인가요? 소리가 좀 나게 이제 처음에 네. 기어를 변속을 한 다음에 엑셀을 처음에 지그시 밟을 때 약간 지지직 약간 좀 약간 드드드드보다는 약간 고무 비비는 소리 같은 게 좀 나거든요. 네네. 그 소리가 나서 네. 근데 킬수가 사실 8만 킬로밖에 안 되긴 했는데. 네, 그쵸? 전차주가 좀 수동을 많이 못 모셨나 봐요. 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그 클러치랑 브레이크 쪽에 구멍이 났어요. 여기 밑에? 네, 여기 밑에 보면 네, 구멍이 났어요. 뭐지? 클러치를 너무 막 절실하게 막 이거 밟고 막 반클러치를 엄청 쓰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차가 좀 죽지 않았나. 죽지 않았나. 네. 그렇죠. 보통 10만 킬로 그냥 넘기죠. 보통은 좀 잘 타면 10만도 타죠. 보통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네. 물론 아까 이제 차량이 많이 판매가 좀 안 돼서 네.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쉐보레 서비스센터에서는 그래도 수리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는 부품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좀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차는 거의 모든 부품 다 주문해야 돼요. 다 거의 전용 부품들은 다 없다고 보면 돼요. 다 미국에서 오는 거죠? 아닌가요? 한국에 재고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 물류센터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부품을 갖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있죠. 얘기 듣긴 했어요. 저도 정확히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쉐보레 서비스센터 뭐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쵸. 차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쉐보레 서비스센터는 이렇다. 좋진 않아요. 좋진 좋진 않아요. 않다. 사실은 뭐 오히려 좀 BMW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서비스 센터가 제일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BMW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국산차 중에서는 뭐 좋은 편이라고 솔직히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품 수급 자체도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수급, 네. 그다음에 좀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 아, 그리고 일단은 정비사. 차가 너무 안 팔려서 잘 몰라요. 이런 차가 있었어요 하는 정비사들도 있어요. 쉐보레 서비스센터에서도 에서도 흔하지가 않으니까. 흔하지는 네,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한다. 그렇죠. 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소모품 사실 수입차잖아요. 맞나요? 이게 인천 부평 공장에서 제조를 했었던 차긴 해서 국산차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네. 뭐 크게 동급세 비해서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엔진오일 교체 비용 한 7, 8만 원 정도? 네. 이제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했을 때 7, 8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 뭐 그냥 기본적인 경정비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제 네. 좀 그 정비가 요하거나 했을 때는 아무래도 동급신 현대기아보다 많이 비싸죠. 그렇죠. 동급이 네. 한 1.5배 정도? 그쵸, 한 1.5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것 물론 이제 독일 차보다 좀 싸고 그렇죠. 네, 독일 차보다 물론 싸죠. 싸고. 독일 차보다 물론 많이 싸죠. 많이 네, 싸고. 많이 싸죠. 네.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00 정도 벌어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00 정도만 하면은 뭐. 네, 200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고지병 결함 장고장은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잡소리는 풍절음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잡소리는 워낙 플라스틱 트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잡소리들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의 고무 부싱류들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내구 연한이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쇼바 마운트도 별로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일단은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고무 쪽 잡소리가 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무줄 잡소리가. 네. 자, 그 다음에는 풍절음은 뭐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풍절음은 뭐 있겠죠. 뭐 근데 제가 사실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게 큰 기대를 많이 안 해서 안 해서. 사실은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차를 탄다고 쳤을 때 바람 소리가 막 들어.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렇죠. 이게 신차 때도 이 차가 한 1600, 1700 이랬어요. 이 옵션으로 했을 때. 네. 그 당시에도 1600, 1700이면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크게 기대를 안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다 정도.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차주님 또한 그렇게. 네. 자, 뭐 차량 이슈는 뭐 커뮤니티 이슈는 뭐 냉각수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맞습니다. 정도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아,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이죠. 주위 좀 어떠셨나요? 아, 기어이 네가 이 차를 사는구나. 기어이. 네, 네가 그렇게 노래를 하더니 네가 기어이 그 차를 사는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아 정말 미쳤구나. 네가 그 차를 또 사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미쳤구나. 그 차를 또 사니. 그 차를 또 그쵸. 사니라는 거는. 약간 쉐보레에서 진짜 정말 종류별로 다 사기로 작정을 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오. 네,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스파크 아베오 트랙스를 세 개를 다 탔습니다. 아. 네, 다 탔습니다. 결국은 도장 깨기를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트랙스는 없지만 아, 네, 트랙스는. 스파크랑 얘랑은 갖고 있습니다. 자, 하차감은 없습니다. 딱히 없죠. 없어요. 이 차를 타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 부산에 가서 차를 사온 거라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고 네. 에피소드 그냥 갖고 와서 볼트랑 이렇게 둘이 맞대품을 해서 휠 타이어 휠 타이어 바꾼 바꿔놓고 거, 그렇죠. 이 차는 17인치도 괜찮다. 막 엄청 막 쿵쾅거리거나 그러진 않고 정말 괜찮구나. 17인치를 계속 고집을 할 것 같아요, 이 차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물론 아까 진짜 중요한 거 요거 네. 내비가 순정 내비인지를 꼭 확인을 해라. 그렇죠. 네, 일단 스마트키랑 묶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스마트키는 사실은 사제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여기 비슷한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도 여기 돌려서 쓰는 키가 있으면 그거는 순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구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쪽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 관리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열 관리. 네, 열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열 쓰셔야 관리 신경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히터를 풀로 틀어놓고 히터를. 네, 냉각수 온도가 좀 떨어지길 기다린 다음에 시동할 거예요. 이게 제가 관리하는 정도는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히터를요? 네, 히터를 이제 풀로 틀어놓고 어. 한 30초 정도 대기를 하면 수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아니라. 네, 이거 왜 그러냐면 히터를 틀어야지 앞쪽에 있는 팬이 있어요. 그게 돌아가니까. 팬을 돌려서 엔진에 있는 열기를 실내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수온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은 말 그대로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차 안에 그쵸. 넣어주는 거고 히터는 엔진이 뜨거워진 달궈진 걸 안쪽으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넣어주는 거라. 그렇군요. 네. 자, 연식별 차의 등급 추천, 뭐 선택 옵션, 이제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나도 차를 사고 싶다라고 여쭤봤을 때 네.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수동에 요거는 뭐 연식별 차이는 없죠. 더 뉴 같은 건요. 더뉴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19년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가 절감이 좀 더 들어가가지고 좀 빠지는 게 있다고 얘기는 듣긴 했는데 걔는 정말 유니콘 같은 존재라 아마 한 100대도 안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9년식 아베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으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옵션 빠져서 굳이 그나마 있는 것 중은 그러니까 뭐 빠졌다고 하는 게 USB 포트가 하나가 없어지고 뭐 이런 그 다음에 계기판에 있는 이제 이런 한글 지원되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지고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에 내가 시내에서 그냥 유유자격하게 그냥 동네 와실용으로 타겠다 하면 LT 등급 세단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LT 등급 세단. 네, 만약에 좀 달리는 거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나는 굳이 쉐보레 나는 아베오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 디자인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좀 옵션이 빠지더라도 좀 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구형을 타겠다 하면 구형 아베오를 타시고 나는 조금이라도 옵션을 좀 추구를 하고 싶고 난 신형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럼 신형을 고르시면 돼요. 신형으로.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일단은 뭐 완전히 똑같은 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반떼 스포츠가 제일 아마 클 것 같고 아반떼 스포츠. 아반떼 스포츠가 너무 넘사벽이라서 그럼 아반떼 스포츠 아니면 뭐 벨로스터 정도가 되겠죠? 벨로스터. 아니면 이제 지금은 많이 개체수가 줄긴 줄었는데 엑센트 디젤 수동 액디수, 그렇지. 액디수가 또 전설이었었죠. 그렇죠. 잠깐만, 이 차가 원래 액디수하고 동급이죠. 동급이죠? 네, 엑센트랑 원래 엑센트 프라이즈랑 동급이었던 차예요. 만약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이 차 사면 이 차가 비슷한 차종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쵸. 아스, 액디수 뭐 쭉 있을 텐데 그렇다면 차주님은 거기서 어떤 거 누가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난 변태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는 싫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좀 차에 애정을 쓸 때 뭐 시간이 더 걸리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나는 나만의 차를 타겠다 그러면 아베오를 추천드리지만 저도 솔직히 주변에 와서 아베오 산다고 하면 도시락 들고 가서 뜯어 말릴 것 같기는 해요. 왜요? 굳이 아베오 말고도 다른 차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상 검증을 해야죠. 네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차인가, 아니면 그냥 너는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구매를 했는 순간 너는 아마도 크나큰 경제적인 지출을 하게 돼서 할 건데 너는 그만큼 대비가 돼 있는가라고 약간 사상 검증을 한 다음에 추천을 해줄 것 크나큰 같아요. 지출. 예, 왜냐하면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까. 차라는 게 사실 중고차를 사왔을 때 뭐가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덤비기 좋은 현대기아의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가격을 생각하고 덤비기에는 좀 비싸긴 하니까. 그래서 네가 그게 준비가 돼 있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타고 싶은 차가 타고 싶으면 무조건 현대기아로 좀 돌려보내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차주님은 나는 아베오. 저는 아베오입니다. 그쵸. 네, 저는 아베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금전적인 게 좀 일단은 제일 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차감 원하시는 분 당연히 사면 안 되죠. 그렇죠. 하차감을 소형차에서 원하고 싶으신 분은 최소한 못해도 미니 쿠퍼는 가야죠. 미니 쿠퍼 가야죠, 미니 진짜. 정도는 가야죠. 네. 자,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란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의 한 줄 평은 뭐죠? 아베오? 비운의 차량인가요? 저한테는 네. 비운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지 못하는 아반떼 스포츠라는 너무나 큰 벽이 넘어 있었고, 사실 그 기점으로 그때 당시에 아반떼 스포츠가 출시가 된 이후로 쉐술람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크루즈 수동, 크루즈 디젤 수동 막 타시고 막 한때 막 엄청 선호했던 그 사람들이 그 기점으로 다 넘어갔어요. 아반떼 스포츠가 나오는 기점으로. 사실 워낙 잘 만든 차인 것 저도 인정하고, 너무 잘, 지금 생각해더라도 그 가성비에 그렇게 나온 차가 없거든요. 네. 너무 괜찮은 차인 거 맞아요. 멀티링크에다가 옵션도 빠방하고 정말 괜찮은 차였는데, 그러면서 대다수의 쉐보레를 타셨던 분들이 이제 이탈을 하면서 이 차는 정말 그 뒤로부터는 정말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 차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5점 만점에 4.5점은 주지 않을까. 높다. 네, 저는 4.5점은 줄 것 같아요. 마이너스 0.5점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래도 좀 너무 산티나지 산티나지 않나라는 않아서, 그런 네. 느낌 정도에서 좀 알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가 없어졌어요. 네. 돈이 다시 생겼어요, 그대로. 네. 과연 이 차 또 사나요?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전 파란색 세단 수동을 만약에 한번 있으면 타보고 싶어요. 파란색 네. 수동? 아베오? 아베오. 네. 아, 다시 살 것 같아요. 세단으로요? 네, 세단으로. 해치백 말고? 해치백도 물론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뭔가 이 차는 세단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력이. 네, 문짝이 네. 4개여서 그런 거예요? 물론 두 개? 해치백도 네, 문짝이 네, 4개예요. 그쵸. 4개긴 한데 더 흔하지 않아서. 더 약간 흔하지 저는 않아서. 워낙 변태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차를 다시 산다고 하면 또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다. 네. 자, 제 공시제 지금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좀 있을까요? 일단은 미션이 이게 독일제 미션이에요. 오펠에서 같이 개발해서 오펠 미션이라서 네. 미션이 좀 비싸요. 어떡해.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긴 좋은데 어. 좀 비싸다. 고장 나면 큰일 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금전적인 걸 아까 전에 몇 번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네. 좀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좀 해줘야 해야 된다. 네. 물론 잘 고장나진 않지만 네. 고장 거기서 난다고 하면 하면은 그렇죠. 한 1.5배 정도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대비.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2배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그냥 이따가 외관을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정말요. 제가 좀 실례의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네. 영상에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외관 좀 보여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들어갈까요? 예, 다음 블록이에요. 네네. 끊을게요. 네.